얼만데 당장 안 내려놓아. 아이, 비켜봐, 놓으라고! 민호가 대야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회색 시멘트 바닥을 덮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뭐냐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아내가 김장 200포기를 혼자 담그며 쓰러져가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 민호가 또 다른 대야를 집어들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마당 가득 흩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완전 난리 났네. 그날의 김장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뜻밖의 반전이 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요. 석 달 전 가을이었습니다. 수진 씨,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습니다. 남편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환자분 의견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다시 수진을 봤습니다. 저는 수진이 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부작용이 덜한 쪽으로 해주세요.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요. 순자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치료인데도 자신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생각해서 말한 거야. 부작용 심하면 너도 힘들잖아. 네, 어머님.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대학 전공을 정할 때도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취업할 회사도 어머니가 골랐습니다. 결혼 상대는 중매쟁이가 소개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그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도 대답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 대리,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과장이 물으면 수진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수진을 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이 없는 거라는 걸.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민호가 물으면 수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시댁 식구들과 명절을 보낼 때도 수진은 늘 뒤에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수진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민호가 말했습니다.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려야지. 수진의 병인데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겨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치료 후 수지는 사흘 동안 화장실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순자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저녁은 차려야 하는데. 네, 곧 나갈게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파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수진이 거울을 보며 가발을 썼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민호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수지는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치료 후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었습니다. 젓가락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수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남편이 실망할까봐,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렇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김장해야 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면 되지. 순자는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동서은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5달째였습니다. 은지야, 너는 그냥 쉬어. 배 나온 게 움직이면 안 되지.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은지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애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순자가 은지를 다시 앉혔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김장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장 전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발이 계속 저렸습니다. 항암 부작용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0포기.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아, 빨리 나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200포기예요? 그래. 교회 김장 봉사 나가야 하니까 이번 주 안에 다 끝내야 해. 순자가 배추를 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혼자서요? 내가 있잖아. 걱정 마. 하지만 순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대야에 물을 받았습니다. 손을 담그자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물이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물 써도 될까요? 김장이 원래 그런 거야. 우리 때는 얼음물에서도 했어. 순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배추 한 포기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항암 치료로 근력이 떨어진 탓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하나 하는데 몇 분씩 걸리냐? 죄송해요. 좀 더 빨리 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쉬어도 될까요? 손이 너무 아파요. 뭘 쉬어? 이제 겨우 10포기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 수진이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혼자서 어떻게 해요? 저도 좀 도와줄게요. 민호가 소매를 걷어올렸습니다. 너 회사 늦으면 어떡하려고? 빨리 가.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며느리 일인데 왜 내가 나서? 민호가 수진을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회사가 늦으면 안 돼. 민호가 망설이다가 출근했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수진을 지켜봤습니다.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언니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은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안에서 쉬어. 뱃속 애기 생각해야지. 순자가 은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밥 먹어도 될까요? 먹고 싶으면 얼른 먹고 와. 시간이 없어.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늘 그랬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빨리 나와.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밥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수진의 손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찬물과 거친 배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요. 밴드 좀 붙여도 될까요? 글까 가지고 뭘 그래. 빨리 해. 수진이 집안에서 밴드를 가져와 붙였습니다. 하지만 물에 닿으니 곧 떨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직도 백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저 해도 될까요? 안 돼.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장도 제때 못하는 며느리라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나. 앉아서 뭐해? 할 일이 태산인데.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피곤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힘들어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다 끝내고 쉬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순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대야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우는 것까지 봐. 이런 걸로 울면 어떻게 살아?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첫날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도 하기 싫었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손을 보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내일 또 해야 하는구나.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며느리의 삶인가?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수진은 의문을 품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참는 법만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둘째 날 새벽 수진은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육이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수진아, 벌써 6시야. 일어나.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어제 남은 백포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끝내야 해. 내일 양념 만들어야 하니까. 순자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대야에 손을 넣었습니다. 상처에 물이 스며들어 아팠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또 아파? 어제도 아프다고 했잖아. 순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진이 참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수진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배추를 들어 올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졌어?
어제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수지는 사과만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담을 넘어다 봤습니다. 순자 씨, 김장하세요? 혼자 하시네요? 며느리랑 같이 하고 있어요. 아주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며느리 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원래 좀 그래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이 되자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토할 것 같아요. 참아. 토하면 시간 더 걸려. 수진이 입을 막고 참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은지가 또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념이라도 만들까요? 아니야. 너는 쉬어야지. 수진이가 할 거야. 은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을 봤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몸조리해야지. 수진은 은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은지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오후 3시 수진이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어지러워요. 앉아. 잠깐만 앉아 있어. 순자가 처음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물 좀 마셔. 순자가 물을 건넸습니다. 수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토해냈습니다. 괜찮아?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이 입을 닦았습니다. 그럼 좀 쉬다가 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10분쯤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민호가 수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완전히 하얗게 질렸잖아.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수진이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왜 이래? 피가 나잖아.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괜찮아. 밴드 붙이면 돼.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호가 순자를 봤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김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요? 민정이가 항암 치료 중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그만해. 수진이 민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이게 정상이야? 민호가 수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수진이 배추를 다시 잡으려 했습니다.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 민호가 수진을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자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배추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열이 났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수진이 떨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체온계를 가져왔습니다. 38도 5였습니다. 병원 가야 해. 내일 해도 돼. 지금은 자고 싶어? 수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또 뜨거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당신 잘못 아니야.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자신은 회사만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싸우기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뭔가 결정해야 했습니다. 수진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민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쉬어. 안 돼.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셔. 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민호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오늘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순자가 배추를 세고 있었습니다. 뭔 소리야? 오늘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어제 열도 났어요. 열이야 약 먹으면 내려가지. 빨리 나오라고 해. 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집안일이 아니라 학대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학대?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진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오늘 꼭 끝낼게요. 수진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안 돼. 오늘은 정말 안 돼.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수진이 배추를 집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갔습니다. 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요? 어제 동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던데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무슨 글이요? 동료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순자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김장을 도와달라고 해서 시켰는데 갑자기 힘들다며 엎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네요.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래요? 저희는 몰랐어요.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커뮤니티에 왜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내가 왜 못 올려? 내 경험을 나누는 건데.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약한 게 사실이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온라인에 이상한 글 올렸어. 지금 당장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수진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민호가 조퇴를 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여보, 여보. 민호가 수진을 찾았습니다. 수진이 마당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민호가 수진을 흔들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쉬다가 할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안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순자가 뒤따라왔습니다. 어디가? 김장 끝내고 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김장을 사흘 동안 했어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김장을요? 200포기를요? 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위험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입원이 필요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민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정말 버릇없네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죠. 저렇게 약하면 결혼을 왜 했대요? 악플이 계속 달렸습니다. 그 글을 본 누군가가 수진의 회사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대리님 맞죠? 커뮤니티에 글 봤는데 힘드시겠어요. 다음 날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대리 김장 사건 들었어? 응.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던데. 요즘 며느리들이 좀 그렇지. 수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 취소 요청이었습니다. 죄송한데 주문 취소할게요. 커뮤니티 글 봤거든요.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런 분이 만든 김치는 좀. 주문이 한꺼번에 취소됐습니다. 병실에서 수진이 휴대폰을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어떡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건강도, 명예도, 사업도,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민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온라인에는 악플이 넘쳐나고,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붕괴됐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봐. 그 말을 듣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 박지영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요? 네. 항암 환자분들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응급실에 오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아서요. 지영이 수진의 손을 봤습니다. 상처가 심했습니다. 이 상처들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김장하다가요. 김장을요? 항암 치료 중인데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켜서요. 몇 폭이나 하셨어요? 200폭이요. 지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200포기를 혼자서요? 네. 지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학대요? 수진이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환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건 안 돼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지영이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집을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임시로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법적 대응이요? 네. 명예훼손으로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에요. 며칠 후 수진과 민호가 지영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비용 부담이 적어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수진이 놀랐습니다. 네. 보증금 없는 원룸이에요. 일주일 후 수진과 민호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화장실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좁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민호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이 편해. 수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아. 그날 저녁 수진이 마트에서 배추 한 포기를 샀습니다. 뭐 하려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치 담아보려고. 김치를요? 응, 내가 먹고 싶어서. 수진이 싱크대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가 아니야. 정말 하고 싶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배추를 절였습니다. 예전엔 200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웠어.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즐거워. 수진이 웃었습니다. 양념을 만들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어머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맛을 못 봤어. 지금은요? 지금은 내 입맛에 맞게 할 수 있어. 수진이 고춧가루 양을 조절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민호가 걱정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자유롭게? 응. 아무도 옆에서 재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수진이 김치를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게 내 김치야. 완성된 김치를 맛보며 수진이 웃었습니다. 맛있어? 응. 내 입맛에 딱 맞아. 저녁, 민호와 수진이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김치,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상해. 이렇게 간단한데 더 맛있어.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민호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자리가 났어요. 정말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변호사님 만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래.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창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배추씨를 심어볼까? 배추씨를? 응. 우리 집엔 마당이 없으니까. 좋은 생각이네. 다음 날 수진이 배추씨를 심었습니다. 잘 자라라.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처럼 나도 다시 자랄 거야. 민호가 뒤에서 수진을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따뜻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수진이 처음으로 자기 의견대로 만든 김치가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민호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변호사 김준혁입니다. 중년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명백한 명예훼손 사안이네요. 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응이 가능한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해를 줬으니까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어떤 증거요? 의료 기록, 온라인 게시글, 그리고 녹음이 있으면 좋아요. 녹음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녹음해둔 게 있나요? 사실은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장하던 날 몇 가지 녹음했어요. 수진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픈 소리 하지 말고 얼른 해. 우리 때는 아파도 이랬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청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영이 지역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취재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건이죠? 항암 환자에게 김장 200포기를 강요한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를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사건이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건 뉴스거리네요.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 며느리에게 김장 200포기 강요한 시어머니,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까지. 기사는 작았지만 반응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항암 치료 중인데 200포기라니.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 맞네요.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올렸던 게시글에도 다른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순자가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게? 왜 다들 며느리 편을 들어? 순자가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하지만 댓글은 더 거세졌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기사까지 났는데 거짓말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순자가 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본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기사 보고 왔어요. 김치 주문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문도 조금씩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주문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 수진이 민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민호가 달려와서 화면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행이다. 진실은 통하는구나.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커뮤니티에서 시어머니 글 삭제 명령이 났어요. 정말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도 인용됐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더 이상 글을 올릴 수 없다는 건가요? 네. 수진 씨에 대한 글을 온라인에 올릴 수 없어요.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악성 댓글들이 하나씩 삭제됐습니다. 대신 진짜 고객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후기를 하나씩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울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고마워서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날 밤 수진이 화분을 봤습니다. 작은 새싹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왔어. 배추 싹이 나왔어. 수진이 기뻐서 뛰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작은 씨앗에서. 그러게요. 생명이 자라나는 게. 수진이 새싹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시 자라나는 거야. 응. 우리도.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며칠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준혁이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떨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준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의사 선생님도 나와주시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 과도한 노동을 시킨 게 얼마나 위험한지 증언해 주실 거예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과 민호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담근 김치였습니다. 이 김치 정말 맛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기자. 응. 꼭 이기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수진은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떨려요.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떨려. 하지만 해야 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원 앞에서 지영과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순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입니다. 2023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아내에게 김장 200포기를 혼자 하라고 시켰습니다. 아내분의 건강 상태는 어땠습니까?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민호가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들렸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의 증언이 끝나자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 전공도 아버지가 정하셨고요. 직장도 어머니가 골라주셨어요. 결혼도 중매로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치료 방법도 시어머니가 결정하셨어요. 제 병인데도 제가 결정하지 못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수진이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물어봐도 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는 법을 몰랐어요. 판사가 수진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진이 마이크를 더 꽉 잡았습니다. 여기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목소리로 말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에게 200포기 김장을 시키는 건 잘못됐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참으라고 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순자를 받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자에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그분의 몫입니다. 수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수진이 웃었습니다. 차에 타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제가요? 네. 당신만의 목소리를 찾으셨어요. 수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제 인생이요. 허락받던 인생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인생이요.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김장 강요 사건 판결. 환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대두. 뉴스에서 수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용서는 그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겁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잘한 결정입니다. 응원합니다. 수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이상해요. 뭐가? 평생 누군가의 허락을 받고 살았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이제 제가 결정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괜찮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수진이 화분을 봤습니다.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배추처럼. 응?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면접자 3명이에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알겠어요. 수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라프드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회적 기업이라서요. 항암 환자분들을 돕는다는 게 의미 있어 보였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서 씨. 네. 민서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서가 놀랐습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단순히 김치 담그는 것 외에요. 민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레시피 개발도 해보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김치요. 좋은 생각이네요. 수진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 디자인도 예쁘게 바꿔보고 싶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더 말씀해 보세요. 진짜요? 네. 민서 씨 생각이 궁금해요. 민서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민서가 나갔습니다. 어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자기 생각이 확실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늘 면접 어땠어? 좋았어. 다들 열정이 있더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잘했지. 새로운 프로젝트 따냈어.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받았습니다. 수진아.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민호를 받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뉴스에서 봤다. 사업 잘 되고 있구나. 네. 순자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정말 대견하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잘하고 있구나.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 한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네요.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새로 채용한 직원들과 첫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이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회사 규칙이 있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규칙이요? 수진이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있어요. 뭔가요? 자기 의견을 말하세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세요. 그게 우리 회사 규칙이에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세요. 누구도 누구를 강요하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올해는 함께 김장해요. 김장이요? 네. 다 같이 즐겁게요. 김장날 모든 직원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500포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와.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즐거울 거예요. 맞아요.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김장이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결이 뭐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정성과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네.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수진이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우리 김치를 드실 분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그는 거예요. 김장이 끝나고 모두가 함께 식사했습니다. 방금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우리가 담근 김치네요. 정말 맛있어요. 모두가 즐겁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게 진짜 김장이구나. 그날 저녁 수진이 화분을 봤습니다. 배추가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 배추 정말 컸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너도 많이 컸어. 뭐가요? 사람으로서, 사장으로서. 민호가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수진이 배추를 만졌습니다. 넌 어떻게 자라고 싶니? 수진이 배추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배추한테 선택권까지 주네. 당연하죠.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랄 권리가 있어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또 겨울이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하지만 이번엔 다르지. 뭐가요? 우리가 선택한 겨울이니까. 민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이 눈 내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년 겨울 200포기 김장을 하며 쓰러졌던 그때, 절망의 바닥에서 시작했던 그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락을 구하던 사람에서 질문을 건네는 사람으로, 피해자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사람으로. 여보, 응? 나 행복해요. 나도.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집, 자유로운 공간,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인생. 수진이 원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새롭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수진의 진짜 인생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